안녕하세요. 보드게임으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 이진입니다. 제가 꼼주공교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네, 이제 학습 코칭으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이 그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되는 시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들이 아이들한테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재미,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기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점? 아이들을 좀 성장시키고 아이들에게 희망과 즐거움,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학년별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기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그 시기를 잘 넘기고 있는 우리 4학년 친구들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4학년들에게 가장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은 분수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분수의 덧셈뺄셈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분수는 아이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분수의 덧셈뺄셈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책을 보면 대부분이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편안하게 계산이 돼야, 사실 4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분수의 덧셈뺄셈, 그러니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뺄셈이 아주 편안하고 쉽고 빠르게 돼야 우리 5학년 때 나오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뺄셈, 그러니까 통분과 약분을 하는 그런 덧셈뺄셈을 쉽게 지나갈 수 있고요. 그러면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나오는 그런 분수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분수의 덧셈뺄셈. 왜냐? 아이들이 힘들게 계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더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끼리 더해서 그것들을 다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서 그걸 다시 합치는 그런 방법으로 한 가지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가분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어렵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 실수도 많이 나오고요. 어렵게 그렇게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4학년 2학기에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보려고 분수 덧셈뺄셈 문제를 이렇게 내고 어떻게 풀어봐, 어떻게 풀고 있어?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고, 아주 많은 친구들이 가분수로 다 변형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가르치기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해.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방법을 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그 가분수, 막 9와 7분의 3이에요. 그걸 다 가분수로 다 바꿔서 그걸 다시 더하면 굉장히 큰 숫자의 덧셈을 해야 되고, 그 큰 수의 덧셈을 한 그 큰 가분수를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다시 대분수로 바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여러 번의 계산들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덧셈도 많이 해야 돼, 곱셈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을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저희 두 대로 해서 하는 방식들을 조금 알려줍니다. 자, 7분의 4와 만약에 7분의 6이 있는데, 너는 이거 7분의 4와 7분의 6을 어떻게 더해?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 이렇게 해서 7분의 10을 만들어서야 1과 7분의 3으로 변형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7분의 6이라는 친구는 몇 개가 있으면 1이 될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때 우리가 10을 만들어서 더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19 더하기 3을 한다면 19에다가 3에 있는 1을 19한테 건네줘서 20과 2로 만들어서 22로 바로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는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는 10을 만들고 100을 만들어서 덧셈을 조금 더 쉽게 만들었다면, 분수에서는 1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7분의 6과 7분의 4가 만났을 때 7분의 10이 되는 게 아니라 7분의 6에 7분의 1만 더해주면 되겠다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분의 4는 7분의 3으로 변신할 거고, 7분의 6은 1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냥 1과 7분의 3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연산을 우리 푼다고 하지 말고 좀 보인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분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2와 9분의 3과 7과 9분의 7을 더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7과 9분의 7은 9분의 2만 있으면 얘는 8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2와 9분의 3에서 9분의 1을 슝 주는 거예요. 그러면 2와 9분의 3은 9분의 1로 바뀔 것이고요. 7과 9분의 7은 8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8 더하기 2와 9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10과 9분의 1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덧셈 뺄셈에서 했던 방법, 우리 10을 만들어서 더하기를 쉽게 변형시키고 10을 만들어서 빼기를 쉽게 변형시켰던 것처럼 우리 분수에서는 1을 만들고 자연수를 만들어 분수의 덧셈 뺄셈을 굉장히 쉽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을 변형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 중학교 가서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이 식을 어떻게 변형시킬까? 이 식을 분배해서 변형시키고 다시 결합해서 변형시키고 우리 식의 변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이렇게 쉬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런 연산 단계에서부터 식을 변형시키는 연습이 잘 된 친구들은 사실 중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할 때도 식을 변형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수가 나오고. 네. 덧셈을 할 때도 뺄셈을 할 때도 자연수를 기준으로 덧셈 뺄셈을 한다면 굉장히 쉬운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분수의 덧셈 뺄셈은 굉장히 자신 있게 될 거예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4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4학년 딱 들어가서 1학기 시험을 딱 보고 다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연산이 제일 빨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갖거든요. 이 모든 친구들이 막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소한 덧셈 뺄셈을 쉽게 하자였어요. 분수의 덧셈 뺄셈을 쉽게 하자. 우리 어렵게 하지 말자. 너희들이 보이는 것들을 연산은 눈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눈에 확 보이는지, 그래서 눈에 굉장히 쉽게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연습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덧셈 뺄셈에 너무 자신이 있어지고 그리고 그 두 가지 학교에서 하는 방식 두 가지로만 하는 친구들과는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설명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한 자신감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학년 때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은 분수에서 찾으실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 제가 파일로 덧셈 뺄셈 하는 법에 대한 것들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